한때는 그저 용의 뼈라고 불리던 조각들이 있었습니다. 이 뼈에 새겨진 고대의 암호를 풀기 위해서 자신의 평생을 바친 한 학자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치우식괴이 교수의 위대한 여정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잊혔던 고대 중국의 목소리를 되살려냈는지 그 놀라운 과정을 들여다볼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오래된 뼈 조각들, 이게 무려 3000년도 더 된 상나라 시대의 기록입니다. 근데 이게 처음 발견됐을 때는요, 사람들이 이걸 용골, 그러니까 용의 뼈라고 부르면서 그냥 약재로 갈아 썼다고 해요. 이 안에 잃어버린 문명의 비밀이 담겨 있을 거라고는 정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죠. 과연 이 부서진 파편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의 세상을 복원해낼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거대한 퍼즐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언어학계의 탐정이 등장합니다. 바로 치우식괴이 교수죠. 그는 흩어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잊혀진 문명의 목소리를 되살리는 정말 실로 어마어마한 과업에 도전했습니다. 이 조각들에 새겨진 것, 이게 바로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형태의 한자, 갑골문입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오래된 글자 그 이상이에요. 상나라 왕조의 정치, 경제, 종교, 심지어 일상생활까지 엿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열쇠, 타임캡슐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 19세기 말부터 지금까지 발견된 갑골문 조각이 무려 15만 점이 넘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수많은 파편들을 하나하나 맞추고 이게 무슨 뜻인지 해독하는 작업. 이게 얼마나 거대하고 또 지난한 과정이었을지를요. 그럼 치우실괴이 교수는 이 막막한 과제에 어떻게 접근했을까요? 그는 마치 탐정처럼 가장 작은 단서인 글자 하나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정말 평생에 걸쳐서 글자 하나하나를 뚫어지게 들여다보고 또 서로 붙여보고 비교하는 그런 기나긴 과정이었던 거죠. 자, 여러분도 한번 탐정이 되어 보시죠. 여기 좀 복잡해 보이는 갑골문 글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진이라는 한자가 되는데요. 과연 이게 무엇을 본떠서 만든 글자일까요? 치유 교수의 방식은 이랬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같은 글자라도 시대나 이걸 기록한 사람에 따라서 미세하게 모양이 다르거든요. 이 수많은 형태들을 전부 수집해서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겁니다. 목표는 단 하나. 계속해서 반복되는 핵심적인 부분, 즉 변치 않는 이 글자의 본질을 찾아내는 거였죠. 그리고 마침내 밝혀진 진의 정체는 바로 농기구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조개 껍데기로 날을 만든 김매기용 괭이로 추정되는데요. 가만히 보면 손잡이랑 날의 모양이 그대로 담겨 있죠. 이 작은 발견 하나가 상나라 사람들의 농경 생활을 우리 눈앞에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순간입니다. 자, 이렇게 글자 하나의 의미를 밝혀내는 것도 정말 대단한데 치유 교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글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문장, 즉 언어의 문법과 구조를 이해하는 더 큰 단계로 나아갑니다. 오랫동안 학계의 정설은 이거였습니다. 갑골문은 상나라 왕이 조상신이나 하늘에 올해 풍년이 들겠습니까? 와 같이 그냥 질문을 던지는 기록이라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치우 교수가 여기서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그는 수많은 문장들의 어순과 특정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분석한 끝에 이게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는 걸 밝혀내요. 이건 왕이 내리는 예측 혹은 선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풍년이 들까요?가 아니라 풍년이 들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문장이었던 겁니다. 이 작은 문법적 해석의 변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이건 상나라 사람들의 세계관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신에게 수동적으로 묻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왕 자신이 신의 대리인으로서 미래를 예측하고 선언하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훨씬 적극적인 존재였던 거죠. 자, 그럼 글자와 문장을 해독한 결과는 우리에게 어떤 세상을 보여줄까요? 치유 교수의 평생에 걸친 작업 덕분에 우리는 이제 3000년 전 상나라 사회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재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갑골문 기록을 통해서 그들이 뭘 먹고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로 기장과 조를 재배했고 밀과 보리, 그리고 쌀 농사도 지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걸 통해 상나라가 이미 고도로 발달한 농경 사회였다는 걸 명확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실제 갑골문을 한번 자세히 보시죠. 여기에 수년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요. 풍년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풍년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기록인 거죠.
이처럼 농업은 왕이 직접 그 결과를 선포할 만큼 국가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종교 생활 또한 굉장히 체계적이었습니다. 갑골문에는 제사를 지내는 순서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먼저 좋은 날을 고르기 위해 점을 치고 가축과 술 같은 제물을 준비해서 특정 조상에게 제사를 올린 뒤에 그 결과를 뼈에 새겨서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정말 조직적인 종교 체계를 갖추고 있었던 거죠. 기술 수준은 어땠을까요? 기매기 도구는 조개 껍데기나 돌로, 또 벌목용 도끼나 칼 같은 건 청동이나 뼈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는 상나라 사람들이 농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서 환경을 개척해 나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재구성된 상나라의 모습은 우리에게 뭘 말해줄까요? 결국 치유식괴이 교수가 남긴 건 그냥 옛날 글자를 해독했다 그 이상입니다. 그의 업적은 역사의 메아리를 던지는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의 평생에 걸친 끈질긴 연구 덕분에 우리는 흩어진 뼈조각에 불과했던 것들 속에서 인류 역사의 아주 중요한 한 장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잊혔던 문명의 목소리를 되살려낸 것과 같죠? 정말 한 사람의 지적인 탐구가 어떻게 역사의 거대한 공백을 메울 수 있는지 치유 교수의 삶은 그걸 가장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글자 하나하나를 해독하고 문장을 이해하고 마침내 하나의 시대를 종합적으로 재구성해낸 겁니다. 치유 교수가 갑골문의 비밀을 풀었듯이 세계 곳곳에는 아직도 해독되지 않은 고대의 문자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이 잠자는 기록들 속에는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탐정은 누가 될지 상상해보는 것도 참 흥미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